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첫날 KLN 뉴스 시작합니다. 직원들이 일하고 싶은 직장, 계속 근무하고 싶은 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할까요? 바로 기업 문화가 개선돼야 하는데요. 경기도가 기업 CEO들의 인식 전환을 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경기도는 일자리재단과 함께 오늘 직장 문화 개선을 위한 CEO2 멘토링을 개최했습니다. CEO2 CEO 멘토링은 경기 북부 지역 여성을 위한 재단 특화 사업 중 하나입니다. 이 자리에서 관계자들은 여성 친화 경영 실천 사례를 공유하며 직장 문화 개선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멘토로는 김정미 배트홀 대표가 나서 기업 문화 개선을 통한 생산성 증가와 이직자 등 중도 퇴사자 방지 등에 대한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충청남도가 닥터 헬기 출동 500회를 맞이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응급의료 현장에서 활동 중인 의료진과 119 대원들을 격려했는데요. 지난 30일 2017년 충남 응급의료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워크숍은 유공자 표창과 도지사와 함께하는 토크쇼 등이 진행됐습니다. 응급의료 유공자로는 UI 헬리제트와 보령시 보건소 등 기관 4곳, 최한주 단국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장 등 개인 5명이 선정됐습니다. 이와 함께 성과보고는 선제적 감염병 관리 부문과 응급의료 체계 강화 및 닥터 헬기 운영 등 성과를 공유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창립 30주년을 맞아 미래 30년을 위한 국민이 주인인 국민연금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선포했습니다. 지난 30일 전북 혁신도시 공단 사옥에서 창립 30주년 기념식이 진행됐는데요. 이 자리에서 김성주 이사장은 앞으로 노후빈곤 국가에서 벗어나 노후보장 국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혜은 기자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30일 창립 3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김성주 이사장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국민이 주인인 연금으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이사장은 잘못된 관행을 혁신하고 미래 30년을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냉철한 자기 반성과 내부 혁신을 통해 과거의 잘못과 관행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어 제도와 기금은 동전의 양면이라며 기금 운용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기금 운용 체계 개편을 통해 기금 운용의 독립성, 투명성,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김명환 회장은 감사 인사말에서 가진 자가 소외계층을 배려하자고 말했습니다. 가진 자가 없는 사람한테 배려하는 소외계층이 밝은 모습으로 나라 살아가는 국민이 됐으면 제안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KLN 전예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 6월 청와대에서 지방 분권을 약속했었죠. 그런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문 대통령이 연방제에 준하는 국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는데 진도가 좀 느린 것 같다고 조속한 지방 분권을 촉구했습니다. 박 시장은 지난 30일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을 위한 자치혁신 포럼을 통해 우리나라는 여전히 중앙정부 중심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권한을 아래로 선순환해야 한다며 지방정부에서 다양한 정책으로 대번영의 시대를 열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 있던 UN 거버넌스 센터가 지난 10월 인천 송도 G타워로 이전했습니다. 앞으로 인천시에서는 15개의 국제기구가 활동하게 되는데요. 인천시는 오늘 UN 거버넌스 센터의 제2기 출범식과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오늘 개소한 센터는 오는 2030년까지 회원국의 거버넌스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우수 사례를 발굴해 회원국 간에 상호 공유하는 플랫폼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 유정복 시장은 국제회의 개최 등 앞으로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가 국민의 정보 주권을 보장하는 잊혀질 권리 법제화를 위해 나섰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30일 토론회를 개최했는데요. 이번 토론회는 각계 전문가 등 8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지난 2015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잊혀질 권리 법제화를 위한 전문가 국회 토론회가 진행됐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법제화 방안들이 논의됐습니다. 토론회 발제는 양민석 강원도 경제진흥국장이
강원도의 잊혀질 권리 사업 추진 상황과 발전 방안에 대해 발표했고 이상직 변호사가 잊혀질 권리의 법제 개선 방안 등에 대해 각각 발표했습니다. 또 잊혀질 권리의 법제화와 대국민 확산에 대해 초점을 맞춘 입법안이 논의됐습니다. 로컬 푸드 등 친환경 먹거리가 인기를 끌고 있죠. 이와 관련해 완주군 의회 임규현 의원은 완주군의 친환경 농산물 비중이 더욱 높아져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공급 확대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경모 기자입니다. 최근 높아진 소비자들의 먹거리에 대한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친환경 농산물 생산 확대 정책의 필요성이 전북 완주군 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임규현 의원은 1일 군정 질문을 통해 친환경 인증 농가 수와 재배 면적이 줄어드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임 의원은 또 완주군의 친환경 농산물 비중을 높이기 위해 공급 확대 대책이 필요하다며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업인과 농산물 품목 확대 및 지원 방안에 대한 검토를 요구했습니다. 학교 공공급식, 서울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급식 등에서 우리 완주군의 친환경 농산물 비중이 더 높아져야 하며 이를 위해 공급 비율 확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성일 군수는 이에 대해 2018년 친환경 잡곡 생산 유통 지원 사업으로 친환경 농업 인프라 구축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지원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또한 친환경 농업지구 확대 의견에 대해서는 기존 친환경 농업지구의 기능을 확대하겠다며 친환경지구 면적 추가에 대해 확대 여부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친환경 농업 관련된 지원 확대를 해라. 한편 완주군은 내년부터 2019년까지 친환경 잡곡 생산유통 지원 사업을 진행해 친환경 인증 면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K랜 김경모입니다. 오늘의 브리핑 뉴스입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 오전 제4차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공의 폭행 등 의료 환경에서의 비인권적인 행위 대응 방안과 고교 현장 실습생 사망 사고 관련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조기 취업 형태의 현장 실습을 2018년부터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실습 지도 및 안전관리 등을 하는 학습 중심 현장 실습의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앞으로 정부는 우수 현장 실습 후보군을 학교에 제공하고 기업에 다양한 행정,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충남 서부와 군산 지역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었죠. 장항선 아산 신창에서 군산 대야 구간 복선 전철화 사업이 무려 86년 만에 본격 추진됩니다. 이번 사업으로 충남도는 신창에서 웅천 78.7km 구간을 우선 건설하고 오는 2022년에는 전 구간을 고속 복선 전철화한다는 계획인데요. 장항선 복선 전철에 운행되는 열차는 신형 동력 분산식 고속 차량 EMU 열차로 속력도 150에서 180km로 획기적으로 개선됩니다. 최근 점포, 카페 거리 등 지역 특성을 살린 골목 임대료가 급격하게 높아졌는데요. 원 주민이 다른 지역으로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산광역시가 안정적 골목 상권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우선 현상이 심각하고 지역 내 극복 움직임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정책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모범 사례를 창출하고 점차 시 전역으로 확산시킨다는 계획이고요. 또 장기저리 융자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 상가 매입 지원 등 5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K랜 뉴스를 마칩니다. 12월의 첫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